하늘을 가르며 날아올라 창공을 쥐락펴락하는 대한민국 공군. 최정예 항공기 조종사를 키워내는 16전투비행단. 조종사들의 비행이 시작되면 그의 하루도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한다. 항공기 한 대가 무사히 뜨고 다시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그의 긴장은 좀채 늦춰지지 않는다. 당산이 3번 바뀌는 동안 늘 같은 자리를 지켜온 항공기 정비사 신인균 준이. 돌아오는 항공기 소리만 들어도 뭐가 문제인지 쪽집게가 따로 없다. 권주님 어제 비행 잘했어요? 잘 못했는데. 잘 못했어요. 예, 잘 못했어요. 오늘 날씨도 좋아서 뭐 오늘은 괜찮네 날씨. 권중이는 어제 막 첫 단독 비행을 끝내고 오늘 2번째 단독 비행에 오를 예정이다. 매일 교관과 함께 항공기에 오르다 교관 없이 홀로 하늘을 날아야 한다. 학생 조종사들이 비행 훈련을 하는 항공기 정비를 전담한 지 벌써 15년 남짓. 항공기 회로 하나하나를 훤히 꿰듯 학생 조종사들의 심정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다. 이륙 전 항공기를 한두 번 더 살펴보는 것으로 그들의 긴장을 풀어줄 수 있을까. 이거 하나하나도 다 이제 머릿속에 인내입니다. 이제 그렇죠. 이제 이게 정상적으로 어디에 같이 채핑이 되지 않나 이제 채핑이 되지 않나 이제 그 루스가 되지 않나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이 땅과 연결되면서 이게 좀 뒤틀림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가. 각이 넘어지면 이제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걸 매 비행 전이나 비행 후에 이제 점검해 주는 게 이제 우리 업무죠. (35년) 전 그저 항공기가 좋아 항공과학고등학교를 지원했던 철없던 선택이 그의 평생 직업이 되었다. 그리고 하늘을 날고 싶었던 꿈은 그저 가슴에만 묻었다. 조용하게 앉으시니까 파일럿 같으시네요. 그래요? 한번 타고 하늘에 올라가 볼까? 이륙하라면 이륙할 수 있는데. 지난해 그는 오랜 꿈을 이루었다. 공군 전투기 조종사인 아들 덕이었다. 평생 항공기를 돌보던 그는 아들을 조종사로 키워냈다. 그리고 아들과의 동반 비행으로 늘 꿈꾸던 하늘을 만난 것이다. 완벽한 비행이었다. 물론 그 완벽한 비행을 위해 정비사들이 2~3시간 정비의 손길을 늦추지 않았음을 그는 잘 안다. (4년) 전 아들이 조종사의 길에 접어들자 그는 기꺼이 수많은 학생 조종사들의 아버지가 되었다. 신주님이 어제 비행 잘했어요? 솔로 잘했어? 준이와 중이. 신준이의 존댓말에 계급의 차이가 엄연하게 드러나지만 그의 마음은 차이가 없다. 아버지처럼 딸처럼 대해주시니까 그냥 비행 전에 긴장도 많이 풀 수 있고 되게 사소한 것도 많이 물어봐 주시고 하니까 되게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어요. 그래서 편안한 긴장감 해서 이걸 또 아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주눅 들어있고 하는 걸 아시고 더 일부러 많이 장난도 치시고 그래서 되게 좋아요. 요즘 들어 유난히 어깨가 처진 김용기 중이 신준이의 마음도 그만큼 더 쓰인다. 조종사가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평가 비행을 앞둔 김중희. 이맘때쯤이면 다들 신경에 날이 설 때다. 이 비행기 지금 AP 그러니까 GTS 시동이 25초 이내에 걸려야 되는데 지금
참 22초 이내에 걸려야 돼. 25초 걸려갖고 좀 GTS 컨트롤 유니트를 교환했거든요. 그거 한번 잘 체크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심정. 부모 마음이다. 아들이 조종사 되고 나서 또 그 뒤에 아들 후배가 다시 조종 교육을 받으러 올 때는 조금이라도 더 이 항공기에서 앉아가지고 일으키기를, 그러니까 조종석에 앉아가지고 계기판을 자기 눈 안에 익히도록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이런 그 시간을 배려해 준다든가 이런 마음을 갖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신준이는 다른 학생 조종사들보다 유난히 김중희에게 각별하다. 그는 같은 부대에서 함께 근무하던 후배 정비사의 아들. 신준이는 코올리기 시절부터 김중희를 곁에서 지켜본 이웃 아저씨여 일가 친척처럼 가까운 사이였다. 그 코올리기 꼬마가 지금은 조종사가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고등 비행 훈련을 받고 있다. 조종사가 된 아들, 그리고 며느리까지 군인인 신준이네는 군인 가족이다. 아들을 본 지도 꽤 오래됐다. 서로 근무하는 부대가 달라 아들과 만나는 날이라고 해야 한 달에 한두 번이 고작. 늘 차가 오구나. 오랜만에 휴일. 아들 부부가 온다는 소식에 신준이 부부는 마음이 들떴다. 처음 아들이 공군사관학교에 지원할 때만 해도 가장 반대가 심했던 이는 신준이었다. 평생 군에서 생활하며 조종사란 직업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들이 힘든 과정을 마치고 조종사가 된 것을 누구보다 기뻐한 이 또한 신준이었다. 아, 나 처음 봤어. 이야, 잘생겼다. 나 MR 때 봤는데. 응? 아이고, 작년 다 됐네. 응? 고생 많았지? 응, 밥 좀 한다. 그래, 한잔. 아들이 온다는 소식에 내친김에 김중희까지 불렀다. 요즘 기운이 빠진 김중희에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먹일 요량이다. 밥하고 된장 좀 먹어봐. 응. 나도 고생한다. 아이, 우리 아들 여기 있을 때도 나도 진짜 안타까웠거든. 자, 우리가 고기가 양념 다 됐어. 10여 년 전 사천의 공군 부대에서 같은 관사 생활을 할 때만 해도 다들 한 가족처럼 지낸 사이였다. 밥 드시다가 집밥 드시니까 좋죠. 예, 집밥이 항상 좋죠. 안 급해지네. 그 진이가 해놨어야 되는데. 특히 긴장이 심해진 요즘. 그렇잖아도 집밥이 그리울 때라는 걸 다들 알고 있다. 갑자기 보고 싶은 거야. 조종사의 가족으로 사는 일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걸 가족들은 잘 알고 있다. 되게 보고 싶은데 어떡하냐. 또 내가 한숨 꺾었지 뭐. 그때 바로 전화 왔더라고. 아이 신경 건드릴까 봐 전화도 못하고 또 전화하면은 또 요새 목소리가 좀 감기가 와. 어쩌면 용기의 어머님도 같은 마음일 터. 여기 앉아. 진짜 큰데. 여기 제일 넓어. 장정이 된 김용기 중위를 보니 옛날 생각이 나는 신인균 준이. 제일 어려운 뭐였어요? 이 투구식구를 내 아버지가 영구에 가서 배워가지고 와서 우리 처음에 그 도입해서 한참 동안 그 정비를 했었어 내 아버지가. 그때 이제 니는 저거 비행기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지. 아버지가 뭐 정비사 이렇게만 했지. 네가 이 비행기를 탈 건 이만큼도 생각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때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제 포크기 뭐 컵 뭐 이런 거 그림 그려져 있고 뭐 연필통 그땐 진짜 보고 그 마크도 보고 씨 마크 왜 이렇게 생겼다고 혼자서 웃고 그랬는데 그럼 이제 네가 직접 탔었어. 이제 타고 있으니까 되게 집에 가서 이렇게 연필 재현이 처음 비행에 관심을 가진 것도 신준이가 가져온 조종복 때문이었다. 조종사가 되겠다고 생각한 이후 가장 힘들었던 시절은 학생 조종사 시절. 고등 전까지는 평가에 떨어지게 되면 이제 조종사를 못하고 다른 특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학생 조종사나 학생 조종사들 다들 조종을 하고 싶어하니까 평가가 되게 중요하죠. 특히 이제 고등 같은 경우는 이제 계기 비행 평가라고 가장 중요한 평가가 있는데 용기가 그거 받기 전이어가지고 좀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거 부담 많이 되죠. 응? 느끼는 게 그거 안 되면 다른 길을 가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크고 항상 조금이 아니라 많이 부담스러워 항상 이 근래 와서는 얼마 안 남은 것 같긴 한데 그럼 맛있게 먹고. 감사합니다. 모처럼만 아버지가 하나 사준 건데. 얼른 싫어? 바쁜 비행 일정 때문에 서둘러 부대로 돌아가는 아들 부부. 아쉬운 마음을 딸기 한 박스에 담아 건넨다. 다 챙기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러나 군인이 된 이상 부모의 애틋함은 잠시 마음속에 접어두는 신인균 존이다. 자, 우리 갑시다. 어린 시절부터 지켜봤던 재현이 형을 만나며 용기는 한층 기운을 얻은 눈치다. 부대에 들어서자 평가가 다시 그의 어깨를 짓누른다. 조종사 김용기가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가야 할 것인가? 그간 평가 때마다 탈락의 고배를 마신 동기를 생각하면 한순간도 공부를 게을리할 수는 없다. 여기까지 오면서 참 많은 평가를 거쳤는데 그 평가를 거칠 때마다 그 떨어져서 다른 길을 가는 동기들을 보게 되면 참 마음이 찹찹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평가에 대한 부담감 더 커지고 스트레이트 클리어 투 예천 에어포트 레이더 벡터 디렉 메인테인 프라이먼트 사우젠스카 파킹 브레이크 온 앤 브레이크 프레싱 재현이 형의 아버지 신준이와는 달리 용기의 아버지는 누구보다 아들이 조종사가 되는 걸 반가워했다. 그런 아버지에게 실망을 안겨드릴 순 없는 노릇이다. 신준이네 집의 아침은 늘 이르다. 아내는 벌써 수십 년째 새벽 밥상을 차리고 덤으로 도시락까지 싸왔다. 봄밥은 전국밥이에요? 이거는? 군대 식당은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어 때를 놓치기라도 할라치면 밥을 굶기 일수다. 예? 아니요, 묘과 밥 있어요. 샐러드 얼마 남았다 근데. 몇 년을 이렇게 사셨어요? 지금 한 25년 됐지요, 쉬는 때부터. 맨날, 에휴. 이른 새벽 군화를 챙겨 신고 나간 남편은 늦은 밤이 되어서야 그 무거운 신을 벗으리라. 갔다 와요. 아내는 새벽 출근에 한밤 퇴근인 남편 덕분에 외식 한 번 못한 채 평생을 살아왔다. 공군부대에 가장 일찍 출근하는 이들은 정비사다. 적어도 비행을 하기 3시간 전에는 정비를 시작해야 완전 무결한 비행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출근과 함께 부대 안의 항공기도 긴 잠에서 깨어난다. 정비사들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청소다. 작은 돌조각 하나조차 치명적인 고장 요인이 되기 십상이다. 신준이는 먼지 하나 용납치 않을 태세다. 외부 물질에 의한 항공기 엔진 손상이 있을까봐 이게 시동을 걸고 나가면은 이게 흡입돼 가지고 엔진을 손상 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게요. 이제 이걸 미리 제거를 하는 거죠. 국내에서는 최초로 500회 무결함 지원 정비사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여느 때와 별반 다를 것 없는 하루가 시작되는 듯 했다. 비행을 막 마치고 돌아온 항공기에 브레이크에 이상이 있다는 연락이 왔다. 완전히 락대가 탁 잡힌 게 아니고 쭉 걸리는 걸리면서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게 나더라고. 파워를 넣어도 쭉 걸리면서 브레이크 잡힌 상태에서 나가는. 대책 회의가 소집됐다.
항공기 정비의 기본은 사후 처리가 아닌 사전 예방. 행에 티끌만한 이상 신호를 놓쳐 태산만한 사고를 내지는 않을까 다들 노심초사다. 아들이 조종사가 된 뒤에는 작은 이상도 더 신경이 쓰인다는 신준이. 정비 감독관인 지금 직접 손에 기름때를 묻힐 필요는 없다지만 그의 공구를 직접 들고 나섰다. 조종사 진술은 너네 정대를 해갖고 예, 정대를 한 상태에서 거기서 70%를 넣어야지만 밀려간다. 그거는 비행기가 가는 게 아니고 밀려가는 걸. 그렇지. 밀려가는 거. 이게 이제 예, 어거지로 강제로 예, 움직이는 타이어가 거거든. 끌려간다는 느낌이죠. 한 번 브레이크 릴리스 돼가지고 밀려버리고 자기 위치 잡아버리면 브레이크를 안 밟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런 원리죠. 오케이. 정리 제끼고요. 정비 고수들을 동원해 그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본 뒤 신준이가 직접 최종 점검에 나섰다. 다 그래 다 세 개 다. 바퀴를 걷어내자 모습을 드러낸 브레이크 디스크. 고온으로 달궈진 흔적이 역력하다. 아마도 브레이크 전체를 교체해야 하리라. 자 맛있게 먹자고. 새 부품이 오는 동안 재빨리 점심을 해결해야 한다. 항공기 지원하는 사람들은 스케줄이 막 이렇게 나오면 식당을 이용하기가 조금 많이 힘들죠. 도시락을 좀 많이 사고 못 먹는 경우도 많고. 점심시간을 가리지 않고 드나드는 항공기 때문에 도시락은 오늘 같은 비상 상황에는 더 요긴하게 쓰인다. 평생을 정비사로 살아오신 아버지. 여기서 다시 리버스해서 원주 접근한 이후에 원주에서 테크인 실시하고. 하지만 김중희는 학생 조종사가 되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생활을 짐작조차 못했다. 평생 항공기를 위해 땀 흘려온 아버지의 노고를 그는 이제서야 알았다. 비행하러 나갔다가 들어올 때나 이럴 때 정비사원 분들이 일하시는 거 보면 생각이 날 수밖에 없죠. 아버지도 저렇게 일하시겠구나. 아버지가 직접적으로 지금은 정비 타고 계셔서 이렇게 라인 생활 안 하고 계시지만 아버지 저렇게 생활하셨겠구나라는 생각하면 아버지 생각 많이 납니다. 기다리던 부품이 배달됐다. 그러면은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도중 브레이크 부분에 이상 과열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그 열로 인해 브레이크 디스크가 서로 밀착되어 잠김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럴 때는 부품을 완전히 새로 교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예. 됐어. 항공기 밑에서 쪼그리고 일한 지 한나절. 그제야 일이 끝났다. T-59와 인연을 맺은 지 벌써 15년째다. 영국에서 날아온 갓난아기 같은 T-59를 받아 지금껏 보살펴왔다. 비행기는 말을 못하니까 어디가 결함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해서 여기까지 해보니까 TO대로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이를 쭉 풀어나가는데 그래도 그 수정이 안 되고 결함이 나왔을 때는 참 조그만 애, 그 말 못하는 애를 애가 아파서 칭칭칭 되면 어디 아프다고 말 못할 때 그 심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때가 가장 그 마음이 좀 아프죠. 지금부터 2007년 5월 28일 육주행사 실시하겠습니다. 군인의 하루는 늘 일정하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상. 그리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 하루 일과가 이어진다. 김중희는 오늘 비행 일정이 잡혀 있다. 비행을 하려면 적어도 2시간 전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최종 평가를 코앞에 둔 비행 평가. 재현이 형도 힘들었다는 바로 그 계기 비행 평가다. 신준이도 아침에 학생 조종사들의 비행 일정을 보고받았다. 오늘은 용기. 아니, 김용기 중위의 비행이 있는 날이다. 계기 비행이라서 신준이도 평상시보다 마음이 더 쓰이는 눈치다. 빨리 사전 점검을 마칠 수 있도록 이미 만반의 준비를 다 끝냈다. 교관이 오기까지 다만 몇 분이라도 마음 편히 공부할 시간을 주고 싶은 마음이다. 마치 수능 시험을 보러 온 수험생 같은 김중희. 함께 비행하며 평가를 담당할 교관이 도착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륙전까지 행여 이상은 없는지 신준이도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았다. 바람이 거세게 부는 오늘은 비행하기엔 썩 좋지 않은 날씨. 이륙 후 1시간 만에 김종희가 돌아왔다. 신준이는 교관과 김중희의 얼굴부터 살폈다. 표정만 봐도 오늘 비행이 어떤지 짐작할 수 있는데. 수고했어요. 괜찮죠? 괜찮죠? 날씨도 안 좋은데 그냥 올라가서. 응? 우리 프리아가 안 맞아 그래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들인 양 안아주지만 김중희는 쉽사리 기운을 차리지 못한다. 전혀 준비 안 한 것처럼 비행해가지고. 지난밤 늦도록 머리 비행을 하고 잠꼬대를 할 만큼 조작법을 외우고 또 외웠는데 조종석에 앉으니 까마득해지는 건 또 무슨 조화인가. 교관은 과연 오늘의 비행을 어떻게 평가할까? 수능 점수 발표보다 더 안절부절이다. 용기야. 예. 계기 비행을 언제 하냐? 날씨가 안 좋은 상황에서 안전한 착륙을 하기 위해서 실시합니다. 날씨가 안 좋은 날 예. 안전하게 착륙하기 위해서 계기를 중심으로 네가 기지에 어프로치를 해서 안전하게 내리는 게 계기 비행이지.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약속한 몇 가지 조작이 있잖아. 예. 다 기본적인 거 아니야? 근데 네가 오늘 계기 비행에서 기본을 지킨 게 뭐가 있냐? 응? 예. 뭐, BBI 10% 전방에서 네가 진짜 레벨업 조작 들어갔어? 늦게 들어갔어. 다 50피트, 100피트 전방 깜짝깜짝 놀라면서 레벨업 조작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다 네가 레벨업 하는 고도 오버하지. 9,000에 레벨업 하고 싶으면 9,100에 레벨업 하고 6,000에 레벨업 하고 싶으면 6,100에 레벨업 하고 또 하나 뱅크는 몇 도 이상 놓지 말라고 돼 있어? 30도 뱅크 이상 넘어요. 왜? 비행 착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너 오늘 계속 몇 도 뱅크까지 들어갔어? 35도까지 돼요. 40도까지 들어갔어. 자살행위지 그거는. 높으면은 확 눌러갖고 얼른 맞히라고 그러지 교관들이? 아닙니다. 지금 네 수준은 이제 막 계기 비행 하는 사람하고 수준이 별반 차이가 없어. 지금 네가 이래가지고 평가 합격할 수 있겠냐?
힘들 것 같습니다. 네가 마지막 평가 하나 남겨놨다고 당연히 통과리라는 그런 생각을 버려. 예. 예. 알았어? 예. 됐어. 대별품 끝. 어쩌면 오늘 비행은 최종 평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종 평가에서 떨어지면 더 이상 조종사를 꿈꾸지 못하리라. 학생 조종사 초기 시절 군 생활이 힘겹고 비행이 두려웠던 때 잠시 포기할 생각도 했었는데 아 정말 어떻게 하나 이거. 아 정말. 이제야 하늘을 나는 매력에 흠뻑 빠진 김중희. 하지만 조종사가 될 확률은 여전히 50대 50.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김중희는 모의 비행실을 찾았다. 모의 비행실은 압력 장치가 부착된 비행복을 입고 조종석에 앉으면 비행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압력까지 온몸으로 감지할 정도로 모든 과정이 실제 비행과 똑같다. 순조롭게 시작한 모의 비행은 중반을 넘기며 조금씩 삐그덕거리기 시작했다. 지금 현재 항공기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김중희도 잘 알고 있다. 수백 번 수천 번 외웠던 상황인데 손끝으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랜딩기어 다운. 랜딩기어 다운. 아직도 연습을 더 해야 하는데 허용된 연습 시간은 너무나 짧다. 원하는 만큼 연습하기엔 시간이 태부족이다. 못하니까 계속 해야 되는데 이거 그것도 안 되니까 이번 시뮬레이터는 잘 됐어요? 잘 안 됐어요.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실제 비행에 이어 모의 비행까지 실수 연발이다. 예전에 한번 평가를 떨어져서 한번 보강을 탔기 때문에 그 기회가 다시 없거든요. 그래서 전 타면 바로 재평가예요. 재평가에서 떨어지면 이제 그걸로 끝이겠구나. 그러니까 암담하죠. 걱정도 되고. 다들 비행을 봤을 텐데 동기들 볼 일도 걱정이다. 내가 오늘 뭐지 레코에도 봤는데 오늘? 아이리스 하는 거 봤는데 완전 개판이지. 완전 개판이지. 아니 잘 따라오던데 고도도 안 맞추고 계기빙 처음 하는 사람처럼 비행했어. 억지로 웃는 낯으로 친구들을 대했지만 속마음까지 웃고 있을 순 없는 노릇이다. 김중희가 한바탕 피울음을 토하는 사이에도 활주로는 여전히 항공기 이착륙 소리로 가득 찼다. 소리만 듣고도 이륙인지 착륙인지 구분하는 신준이 항공기 들어오는 소리에 귀가 먼저 알고 몸을 일으킨다. 마치 먹잇감에 일개미가 몰리듯 항공기를 향해 정비사들이 모여든다. 이륙하기 2시간 전부터 정비를 시작했던 정비사들은 착륙하기 무섭게 다시 항공기부터 만져본다. 항공기를 사이에 두고 조종사와 정비사는 그야말로 서로 혼연일체가 된다. 생명하고 연결이 되는 문제인데 타면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 믿음은 아직까지는 깨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비는 조종사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 정비사는 생명의 수호자다. 30년이 넘도록 신준이는 조종사들의 수호자로 살아온 셈이다. 그리고 긴 세월의 절반은
학생 조종사들을 위한 T-59 정비에 몸바쳤다. 내가 정비를 한 항공기에 대해서는 아마 올라가서 이상이 없을 것이다. 100% 있을 때만 지원을 하지. 뭐 믿음직하고 좀 항공기가 좀 이건 아니다. 이건 뭐 좀 의심스럽거라면은 절대 지원을 안 합니다. (100% 안전 비행을 위해 새벽 출근에 늦은 밤 퇴근은 예사다. 개미하고 배짱이하고 그때 따라 시에 따라 틀리다. 지금 시대를 했잖아. 지금 시대. 옛날에는 열심히 일한 개미가 중요한. 지금 내가 생각하는 배짱이가 더. 별도이가 지금 중요하니까 지금. 근데 지금 이랬잖아 지금. 정비대대의 때 아닌 개미와 배짱이 논란이 한창이다. 개미들은 1년 내내 농사 짓고 농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1년 내내 농사 짓고 해서 얻는 거라고는 식량밖에 없잖아요. 근데 배짱이 나오잖아. 배짱이 1년 내내 노래 연습해가지고 CD 내고 콘서트 열어가지고 즐겁게 해서 돈 다 벌고 부자처럼 살잖아요. 벤치 몰고 다니죠. 개미는 일반 승용차 몰고 다니죠. 지훈이한테 그렇게 가르쳐요? 리얼리스트. 시대가 달라져 개미보다 배짱이가 더 각광받는 시대가 됐다. 그건 별로 안 좋은 발상입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다 개미 아니야? 그런 얘기를 열심히 일하는 개미지. 인개미지. 그 자기 상황만 한단 말이야. 안전한 비행을 위해서라면 스스로 개미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이름은 정비사다. 자칭 개미군단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개미군단의 대장은 신인균 준이다. 오케이, 마무리. 철수. 수고했습니다. 아침 조회부터 일과를 마치는 시간까지 정비대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의 손바닥 안에 있다. 군대와 집 밖에 모르고 평생을 살았다는 신준이. 이른 퇴근에 그가 달려가는 곳은 어김없이 집이다. 해지기 전의 퇴근길, 전에 없는 일이다. 뭐 나왔는데? 아니 왜 이렇게 일찍 가요 오늘? 오늘 특별히 좀 일찍 온 것 같아. 그럼 오늘 시장도 그럼 나 맛있는 것 좀 사주면 좋겠다. 뭘 좋아하는데? 아무거나 사주면 좋지. 이게 얼마나 하는 이야기인데. 응? 맛있는 거 사줄게 가서. 맞아. 그럼 사줘야 돼. 지난 25년 남짓, 신준이는 늘 항공기만 보고 산 남편이었다. 밤 10시에도 오고 11시 다 돼서도 오고 작업 걸리면 늦게 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날은 극히 드물죠. 그래서 한번 베이스 제대로 한번 못하고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하루 종일 남편만 기다리고 있다가 좀 밥 좀 외식도 한번 하겠으면 좋겠는데 밤 10시 반 11시 가까이 돼서 와가지고 이 사람은 가긴 어딜 가 그러면 굉장히 서운할 때가 많아요. 갑시다. 남편의 이른 퇴근이 아내는 마치 오랜만에 횡재인 듯 반갑다. 아내는 특별 선물을 고작 시장 나들이에 썼다. 그래 남들은 맨날 주말에 어디 갔다 왔다 아니면 뭐 마트 갔다 왔다 막 이러면 굉장히 속으로는 말 안 해도 부러워요. 많이 부럽고. 20살에 부대에 들어와 부사관으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위치인 준이직까지 오른 신인균 준이. 퇴역을 3년여 앞둔 상태다. 늦게 들어오는 남편 때문에 늘 혼자 시장에 다녀야 했던 아내. 퇴역을 하고 나면 아내와 시장 다니는 일도 어쩌면 익숙해지리라. 그건 뭐예요? 더덕. 더덕요? 짐꾼 노릇을 자청한 남편이 고마운지 아내는 시장 구석구석을 돌며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찾았다. 이게 산사마우 같은데? 아이고 이게 좋죠 얘. 큰 거예요? 이게 더 큰 거예요? 뜻밖의 호사가 아내는 익숙치 않은 눈치다. 금방 산 물건을 놓고 갈 정도로 흥분했다. 이거 또 놓고 갈 뻔했어. 고맙습니다. 정신을 차려봐줘. 모처럼만 나가 잔들하면 안 되지. 잘 되지. 누구라 잘 돼? 누구라? 그득한 장바구니만큼이나 아내의 행복도 가득해졌다. 맨날 받으면 좋겠네.
건지 좀 있어. 어? 오늘 저 잡은 거 이거 하나뿐이 없다. 반 떠줘. 신랑이 만나게 사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진짜 결혼하고 한두 번 있었던 말씀 진짜 거짓말 같지만 그랬어요 우리는. 아. 오랜만에 이른 퇴근이 부부에게 때 아닌 행복을 배달했다. 신준이 부부가 일상의 행복을 누릴 즈음 학생 조종사들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었다. 평가를 앞둔 김중희의 동기들이 하나둘씩 세미나실에 모여들었다. 마포인트 6. 92. 이 시각은 공식적으로는 자유시간이다. 하지만 다들 자유시간을 스스로 반납한 채 목화, 비행 공부에 열중이다. 클래스까지 나는 이까지 썼거든 분명히. 근데 그걸 표로 가지고 있다가 시행가 시작이 돼. 계속하더라. 비행할 때 느꼈던 문제점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해결점을 찾는 시간이다. 조종사가 되고 싶어서 여기에 들어오긴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때는 내가 이걸 왜 선택했나라는 참 후회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때 정말 많이 힘들었었고, 두 번째는 그런 과정을 어떻게든 끝내고 와서 여기 와서 비행을 시작했는데 여기선 또 이제 비행에 대해서 여기 와서 너무 재밌다라고 느끼고 정말 비행을 하고 싶다는 의지도 생기고 의욕도 생겨서 평가가 떨어지고 났을 때 그럼 정말 그때는 힘들었습니다. 평가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고 싶은데 더 이상 할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정말 힘들었는데. 이민시라고 했어야 되나 봐. 좀더 9시에는 숙소로 돌아가야 하는데 공부에 열중하다 보니 어느새 시간을 훌쩍 넘겼다. 숙소행 버스가 밖에서 재촉하는데도 김중희 일행은 영 자리를 뜨지 못했다. 강화율이 맞다면 그럼 강화율이 맞으면 10마일 맞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뒷산 요가자로 그냥 쭉 가서 내려오면 김중희는 대학에 입학할 때만 해도 조종사가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전자공학부였던 대학 초년생 김용기는 공군 조종사 모집 공고를 보고 불현듯 정비사였던 아버지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 길로 공군 조종사에 지원한 그는 대학을 졸업하며 학생 조종사가 되었다. 학생 조종사 초기, 마음의 갈등이 심해 훈련에 집중하지 못했던 날들이 이어졌다. 그러나 그 후에는 마치 그 시간을 보상이라도 하듯 누구보다 열심히 훈련에 임했다. 낙오되지 않기 위해 어금니를 깨물었다. 포기하지 말자.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합니다. 포기하면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그 포기를 하면 그 1%의 가능성마저 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힘들 때는. 오늘은 정말 내가 못했다, 정말 안 됐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자. 여기 예천에 와서 힘들었던 순간에 그런 말 혼자서 많이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라고 혼자서 마음속으로 되뇌기도 하고. 그날 밤 김중희는 머리 비행을 2번은 해야 한다는 교관과의 약속을 지키느라 밤이 늦도록 책상 앞을 떠나지 못했다. 굳은 날에도 학생 조종사들의 평가 비행 일정은 그대로 진행됐다. 모든 것이 순탄하게 이어지고 있던 차에 갑작스런 비상 소집이다. 신준이가 가장 먼저 달려왔다. 이쪽하고 저쪽 확실히 차이가 나네. 스탠드가 없네. T-59의 꼬리 날개 부분에 미세한 이상이 감지되었다.
처음 국내에 들여올 때부터 T-59와 함께 해온 신준이. 비행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걸 금방 알았다. 풀어가지고 확인을 했다고. 아 처음에 할 때. 미리 사전 TTO 전에 확인을 해가지고 요걸 확인하고 내려왔다고 생각. 뭐 잘못됐어요? 아니요, 잘못된 게 아니고 확인하는 과정인데 확인. 그럼 어떤 부분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연구에서 내려온 전문에 의해서 그걸 확인하라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 장타를 해서 점검해 보야 할 사항이 나왔어요. 3월 30일 날 06년 비행에 지장은 없다 해도 약간의 이상이라도 있는 항공기에 아들 같은 학생 조종사들을 태울 순 없다. 장타를 해야 되거든. 다 풀어갖고. 핀이 있잖아. 50 있게.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는 일이 급선무다. 신준이는 고수 정비사들의 머리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 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갖고 거기다 꼬리표를 붙여놨어야지. 그것도. 쉽게 해결점을 찾지 못하자 신준이는 애가 탄다. 어떻게 한다고? 타워에서 연락 주면 타워 지시 받고 하시면 됩니다. 예, 나중에 타워에서 지시가 내려올 겁니다. 그럼 그 지시대로 하시면 됩니다. 오늘 작업 끝났다 이게요? 예. 그럼 철수하면 돼? 예, 오늘 철수하시면 되고.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신준이는 T-59를 처음 인수받을 때 함께 건네받았던 정비 설명서부터 찾았다. 설명서는 이미 통째로 그의 머릿속에 각인돼 있다. 원인을 찾지 못하자 그는 인근의 전투비행단으로 출장을 신청했다. 차를 타고 1시간 반 남짓 걸려 찾은 19 전투비행단은 전투기가 주종인 비행단이다. T-59와는 항공기 규모부터 다르다. 신준이는 대뜸 항공기부터 꼼꼼하게 살펴봤다. 여섯 발 달 수가 있어요. 여기는 웰폰 파이론하고 미스를 달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PB 항공기이기 때문에 220 엔진. 제작사는 똑같은 거 엔진 제작사는? 네, 제작은 똑같은데 이 설계상으로 각기 다른 취약점을 갖고 있어요. 이 220 엔진의 어떤 문제가 16의 싱글 엔진이다 보니까 전투기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T-59의 문제도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가 점검을 항공기 구석구석 점검하는 과정이며 정비 내용까지 행여 놓치는 것이 있을세라 신준이는 전투기를 보고 또 본다. 체크플레이가 달려 있고요. 이거 엄청 웅장하잖아. 이게 내가 봐서는 우리 건 조금만큼 무장이 안 돼 있거든. 뭐죠? T-59. 아, T-59 넣으면 싱글 엔진인데. 후연기네, T-59. 네. 일단 무장 시스템이 어마어마하게 돼 있잖아 지금. 전투비행단은 어디나 비슷하다. 정비사들이 정비를 끝낼 즈음 조종사들이 도착한다. 이번 비행 조종사는 아들 신재헌 대위다. 많이 좀 지도해 주세요. 예. 많이 혼내주고. 예. 님도 보고 뽕도 딴다더니 출장길에 때 아닌 아들 상봉이다. 아버지를 닮아 꼼꼼하게 이를 데 없는 신대위. 이 엔진만 봐도 겁난다. 우리 건 엔진이 이만한데 엔진 페이크스가. 아들의 평상시 비행을 보는 일은 처음 있는 일이다. 정비사 신준이는 잠시 잊고 그저 아들이 대견하고 뿌듯한 아버지가 되는 순간이다. 아버지가 지켜본 아들의 비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조롭게 진행됐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됐다는 엄지손가락 사인을 보내고 아들은 창공을 향해 날아오른다.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웠어요.
바쁜데 그냥 내가 와가지고 잘 뵀어. 잘 뵀어. 숙제를 해결한 듯 신준이 얼굴이 밝다. 갈게요. 부대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급하다. 네, 아드님도 뵀으면 좀 기다리셨다가. 아니 이제 아들도 이제 근무를 해야 되고 해도 근무를 해야 되는데 괜히 와갖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좀 이따 부대 들어가 봐야 되고. 신준이가 생각한 문제점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항공기를 일단 특수 정비소로 옮기기로 했다. 좀 이따 작사게. 일단 휘어진 꼬리 날개 부분을 완전히 뜯어내야 한다. 예상대로라면 그 속에 나사가 문제일 것이다. 됐어. 꼬리 부분을 완전히 드러내자 나사가 드러났다. 그러니까 이 간격이 뜬 거고 여기는 붙어 있잖아. 이게 다 양쪽 다 붙어야 돼요. 걸린 거 맞아. 일단 자르면 안 돼. 천천히. 이상이 있는 나사를 빼내 정비를 하고 다시 꼬리 날개를 달기로 했다. 빼갖고. 예. 뒤틀림없이 아귀가 꼭 맞는다. 오늘 신준이의 하루가 유난히 길다. 평가 비행에 나서는 학생 조종사들 때문에 미세한 이상이 더욱 마음에 걸렸던 신준이. 이제 모든 것은 100% 정비, 완전 무결이다. 부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학생 조종사들은 마지막 평가 비행기에 창공을 날았고 착륙과 함께 희비가 교차되었다. 오늘은 김중희의 평가 전 마지막 비행. 다시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김중희는 조종석에 올랐다.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 오늘 평가 받는다고. 그간 수많은 학생 조종사들의 평가를 보아온 신준이. 긴장을 벗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그는 잘 알고 있다. 잘 바꿔요. 평가를 담당할 교관이 오르고 드디어 최종 평가전의 마지막 비행이 시작되었다. 평가를 통과해서 조종사가 되는 게 가장 큰 목표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종사가 되고 나면 비행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조종사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신준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 그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정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그는 자신의 마음을 다했다. 그리고 그날 밤에도 그의 퇴근은 기약이 없었다. 환경이 좀 어렵고 자기가 와서 이 생각한 것보다 이 방향이 약간 틀리다고 준비 하찮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이 산에 올라갈 땐 힘들지만 정상에 올라가서 그 기분을 아마 끝까지 자기가 포기하지 않고 간 사람만이니까 아마 심정을 알 것 같아요. 조종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는 오늘도 땀 흘리는 중이다.